안녕하십니까. KNS 뉴스통신의 장윤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천소방서 김성건 소장님을 방문하여 부천소방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신 지 3년 정도 되셨죠? 일단 부천소방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장 김성곤입니다. 우리 부천소방서는 부천시 90만 인구의 안전을 담당하면서 365일 꺼지지 않는 불을 밝히면서 오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소방서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방서 최근 10년간 매년 약 6명 정도 죽거나 아니면 300여 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천소방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사고 안전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 업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년 많은 순직자와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서에서도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래로 안전시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무사고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간부를 지정을 해서 그 간부로 하여금 안전 업무에 매진토록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사고가 발생 가능한 현상을 또 현장을 동영상 내지는 도해집으로 작성해서 만들어서 위험 내지 훈련을 서장이 직접 직원들과 함께 훈련을 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러한 결과가 역시 사고를 좀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장님 혹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다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흔히 PTSD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진이나 테러, 전쟁, 또 자동차 사고, 화재 사고나 범죄 등처럼 충격적인 그러한 사고를 경험한 이후에 겪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증상은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또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또 공황장애 그리고 환각, 환청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증상을 내버려 둘 경우에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서 가지고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소방관들처럼 24시간 긴장 상황에서 소방 업무를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에는 타 직종보다 더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에서는 2012년도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시설을 전국 소방관서 중에서는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시설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동료 상담사가 우선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정도를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멘탈 케어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심리 상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또 거둘 수가 있고 소방 업무 자체가 그 신체적인 부하가 굉장히 강한 노동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부분에 대해서도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라든지 또 치유시설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같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0층이 넘는 그런 아파트가 부천 지역에 건립돼서 현재 주거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 지역에는 66층이나 되는 초고층 건축물이 있고요. 또 11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들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소방서에서 200m 거리에 단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상 상층부로 연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2m 고가 사다리차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높이로 따지면 한 52m 정도밖에 청수로는 12m 정도밖에 물을 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차를 이용한 진압작전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가장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방법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자동 소화 설비, 즉 스프링클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시설, 또 방화시설이 적정하게 법에 따라서 관리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화재 진압 대책은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와 방화 설비 또 피난 설비 등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자동으로 소화를 시켜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못지않게 우리 대원들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진압 전술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방서를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월호 사고는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이후에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그러한 측면을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소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음을 또 서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에서 비상벨이 울릴 경우에 이 시민들께서 잘 밖으로 대피를 하지 않으셨는데 최근에는 비상벨이 울리면은 대피를 잘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은 시민들께서 불안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저희들도 우리 소방에서도 더 많은 또 연구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훈련도 해서 유사시에 100% 완벽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도 자기의 안전 또 시민들께서 각자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 계십니다. 각자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지역이 물론 신도시도 있지만 구도시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소방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소방 사업이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 또 증가하고 있다면 왜 증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에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이 2개 구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원도심 지역은 반지하 주택이 많고요. 또 저소득층, 노년층 어르신들께서 많이 거주를 하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소방차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 시에 인명피해 발생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원도심 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중심으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변경된 순찰 노선을 통해서 기동 순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방이라는 건 불이 났을 때보다는 불나기 전에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끝으로 이런 예방과 관련돼서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 위반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지역에는 우리 소방서에서 총 7,600개의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물에는 소화기를 비롯해서 스프링클러까지 다양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관계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단속한 결과를 보면은 위반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주요 위반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건물에 설치된 펌프의 전원을 차단하는 사례, 또 스프링클러를 자동이 아닌 수동의 상태로 전환을 해놓은 사례,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자동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 사례, 그리고 화재 시 피난이 어렵도록 비상구를 잠가두는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에서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소방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의무임을 이해를 하시고 절대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건물 관계자로서의 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라고 하는 것은 진압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최근에는 주부님들께서 음식물을 조리 중에 자리를 비우신다든지 잠깐 잠이 드셔가지고 일어나는 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화기를 취급 중에는 꼭 자리를 지켜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라든지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절대 훼손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천 소방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소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방에 관심이 있는 것만큼 정부에 관심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를테면은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원, 소위 말해서 재원의 조달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면은 소방 인력의 확충이나 장비의 보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